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삶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세,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고 삶의 의욕이 줄어든다고 느끼지만 세상에는 그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사실 아주 간단한 습관들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훨씬 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지 존재하는 삶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차 한잔 마시듯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지혜와 따뜻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아무거나 먹고도 괜찮은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하루의 건강과 기분을 좌우하게 되지요. 건강한 식습관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리는 약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을 고루 갖춘 식사를 스스로 준비해 드시고 계시다면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매 끼니를 완벽하게 챙기는 건 쉽지 않지요. 저도 가끔은 귀찮아서 김치 하나로 때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 내 몸에 고마운 음식을 줬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식사의 질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첫째로 우리 몸은 예전보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더 신경 써야 하고요. 둘째로 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밝게 해줍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사는 몸을 가볍게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나이에 뭘 먹어도 거기서 거기지.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좋은 걸 드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내일의 기운이 되니까요. 식사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건강, 삶의 기쁨, 그리고 자립적인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건강한 한 끼 나를 위한 따뜻한 상차림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실속 있는 선물입니다. 2.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소중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 결국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요. 특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아직도 직접 장을 보고 밥을 지어 드시고 집안일도 거뜬히 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건 단순히 독립적인 생활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이고 내 몸에 대한 존중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보조제를 챙겨 먹거나 고급 요양원을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칭 한번 하고 정리된 방에서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것이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힘이 있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건강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을 봐주는 것도 작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모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위축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하루하루가 더 당당해지고 스스로에게도 떳떳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내 삶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3.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살다 보면 어느 나이든 걱정이 없는 날은 드뭅니다. 젊을 땐 일과 자녀 걱정, 나이가 들면 건강과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지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몸보다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지치고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런 성격인데 어떻게 바꾸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용히 숨 한번 깊게 쉬어보는 것, 가만히 앉아 창밖 나무를 바라보는 것,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고 잠시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첫째, 모든 걸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시작입니다. 세상 일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을 건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둘째,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기.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지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도 잘 견뎠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그리고요, 산책도 아주 좋습니다. 공원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들리는 새소리,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몸은 천천히 움직여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평화의 모양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인생도 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건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4.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사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몸뿐 아니라 머리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중요한 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노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세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허위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건강기능식품이 명약이라느니, 무료 검진을 빙자해 고가의 물건을 팔려 한다느니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야기들에 속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정 많은 마음, 자식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지요. 이거 사면 건강이 좋아진다? 자녀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하며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속으로는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짜에 속지 말자. 이 세상에 진짜로 공짜는 거의 없습니다. 첫째, 잘 모르는 전화나 문자 혹은 무료 설명회는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땐 꼭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먼저 상의하세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위축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사기꾼들의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 또래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웃으며 넘기되 속은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지요. 지혜는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재산, 건강,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정신력입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남이 나를 대신해 판단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삶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매일 작은 것이라도 읽고 적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맑게 가꾸는 습관, 그게 바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5.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나이가 들면 몸도 느려지고 예전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지요. 그럴 땐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날 찾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옆집 이웃과의 짧은 인사, 작은 동네 모임에 가보는 것, 그런 사소한 인연들이 쌓여서 삶의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첫째, 이런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기분도 가라앉기 쉽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 마음이 가볍고 환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추억을 나누고 때로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힘이 생깁니다. 물론 사람 관계가 늘 쉽지만은 않지요. 가끔은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괜히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보다야 때때로 웃고 때때로 토닥이며 이어가는 인연이 훨씬 소중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지요. 그러니 오늘 따뜻한 한마디 전화를 걸어보시고 다음 주엔 동네 모임에도 한번 얼굴을 내보세요. 작은 만남이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노년이 풍성해지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안정적인 재정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예전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요. 자식들도 바쁘고 살림살이도 팍팍하니 우리 세대가 기대는 것조차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노후를 책임지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생각입니다. 노년에 가장 마음 편한 삶이란 사실 경제적으로 자립된 삶입니다.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쓸 만큼은 내가 마련해두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첫째,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마음이 당당해집니다. 필요한 걸 살 때에도 병원에 갈 때에도 내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요. 둘째, 자식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경제적인 의존이 심해질수록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 역시 눈치를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으면 자식과는 진짜 사랑으로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집이 있고 따로 생활할 수 있다면 그건 더욱 큰 축복입니다. 생활 습관, 식사 시간, TV 볼륨 하나까지도 서로 다르다 보니 한 집에 오래 함께 사는 것이 서로를 지치게 하기도 하지요. 가끔 만나 웃으며 밥 한 끼 하는 사이가 매일 마주보며 싸우는 사이보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작더라도 꾸준한 연금, 조금씩 모아둔 저축, 지혜로운 지출 계획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는 삶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본보기이기도 하지요. 7. 자녀와의 원만한 소통, 갈등을 피하는 지혜. 자녀와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묘해집니다. 예전엔 내가 다 해주던 아이가 이제는 내 걱정을 하고 내가 의지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지요. 이럴 때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어쩔 땐 괜히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화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거나 요즘 세상과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자녀들은 피곤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지요.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드럽고 유연한 소통의 자세입니다. 첫째,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이 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요즘 세대는 원래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고치려 하기보다는 아, 요즘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들어주는 태도가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둘째, 나의 이야기를 할 땐 옛날 무용담보다는 지금의 감정과 생각을 담담하게 나눠보세요. 너 어릴 땐 말이야 보다 요즘은 이런 게 참 고맙더라 같은 말이 훨씬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셋째,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비난이나 비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도 우리처럼 사람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왜 그것도 못하니? 라는 말이 싫었던 것처럼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가끔은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는 것이 더 깊은 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와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정이 깊어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 간의 진짜 소통 아닐까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가까운 그런 관계,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8. 인생의 동반자가 곁에 있다는 것의 소중함.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위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 인생의 동반자 말이지요. 사실 젊을 땐 서로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몰랐던 소중함이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같이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한숨 쉬는 일상조차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시간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오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다툼은 있지요. 습관 차이, 생각 차이, 말 한마디로 서운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함께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선물 아닐까요? 첫째,
동반자가 있다는 건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파도 기운이 없어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그 자체로 마음이 놓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요. 둘째,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엔 말없이 통하는 정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어딘지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그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움과는 또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함께 고생도 하고 기쁨도 나누며 쌓여온 믿음과 정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힘이지요. 혹시 지금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외롭기만 한 노후는 아닙니다. 오랜 친구, 이웃,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작은 동반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곁에 배우자가 이자가 있면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다툼은 웃으며 넘기고 감사한 마음은 오늘 안에 꼭 전해보세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한마디가 서로의 노년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쉬고 편히 지내면 되지. 그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라는 걸 아시는지요? 70세,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새로운 걸 배우고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을 보면 그 눈빛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반짝입니다. 그건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첫째, 배움은 뇌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무엇이든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하면 우리의 뇌는 그 순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기억력은 물론이고 사고력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니까요. 둘째, 배움은 삶을 더 재미있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작은 기술 하나만 배워도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 들지요.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고 뉴스도 찾아보고 때론 온라인으로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우리 손끝 하나로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셋째, 배우는 습관은 삶에 작은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어떤 걸 새로 알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배우려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늙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롭게 알아가 보세요. 한 글자, 한 단어, 한 기술.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 사랑의 온기를 지키는 것. 세월이 흘러도 절대 식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 그 따뜻한 온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진짜 깊고 따뜻한 사랑은 오히려 나이 든 지금이 더 잘 알고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랑은 꼭 특별한 말이나 이벤트로 표현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산책길, 식사 후에 나누는 한마디의 감사, 아픈 가족을 걱정하는 그 조용한 눈빛 속에도 사랑이 흐르고 있지요. 첫째, 부부 사이에서의 사랑은 시간이 만든 보석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인연, 수없이 겪어낸 고비들 속에서 쌓인 믿음과 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가끔 짜증도 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둘째,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사랑도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자신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셋째, 이웃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정 또한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잠깐 안부를 묻고 김치 한 포기를 나누는 소소한 나눔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란 건 마음속의 불씨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끔 꺼질 듯 약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한 그 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이 아직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또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줍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 한번,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표현이 사랑이라는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10일 취미를 이어가며 무료함을 피하는 것.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아집니다. 일터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제 살림을 차리고 나면 하루하루가 느릿하고 조용해지지요. 처음엔 그 여유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심심함이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건강까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취미, 나만의 작은 즐거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취미를 새로 시작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취미는 그 자체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좋아하는 책을 한 장씩 넘기고 라디오를 들으며 메모 한 줄 남기는 것, 그런 것들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살아있는 하루가 됩니다. 첫째, 취미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괜히 하루가 다 갔네가 아니라 오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네 라는 마음이 드는 날이 더 많아지게 하지요. 둘째, 취미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통로가 됩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좋고 색칠하기나 뜨개질처럼 손을 움직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잡념은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지요. 셋째, 취미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취미라는 것이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마련한 시간,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기를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는 도구입니다.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심심하게 느껴지셨다면 지금이 바로 작은 취미 하나 시작해보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삶은 여전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12. 공동체에 기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젊을 땐 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바쁘게 달려왔지만 지금은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사회와도 조금은 멀어진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은 이야기, 실수, 극복해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세대에겐 큰 배움이 됩니다. 꼭 강단에 서거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네 아이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고 이웃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기여합니다. 첫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조금 나누거나 장 보는 걸 도와주거나 심지어 손주에게 삶의 교훈 하나 들려주는 일조차도 상대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도움을 받는 쪽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뿌듯해지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셋째, 우리의 친절은 생각보다 멀리 퍼집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또 다른 친절을 부르고 그 마음이 공동체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요즘은 지역마다 시니어를 위한 자원봉사, 마을 모임, 작은 교육 활동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새로운 만남과 의미 있는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흘러온 만큼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나누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아닐까요? 13.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누군가는 자식이 잘 되고 또 누군가는 넉넉한 형편 속에서 노후를 보내기도 하지요. 그럴 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우리 애는 왜 저 사람 자식처럼 자라지 못할까?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삶이었습니다. 첫째, 마음을 넓게 가지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남의 잘됨을 축하해주고 나의 부족함도 받아들이며 웃을 수 있다면 그 마음 하나로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둘째, 비교는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게 되지요. 셋째,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보세요. 주름이 늘었어도, 예전만큼 힘이 없어도, 이 나이까지 살아온 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스스로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또 하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단점도 너그럽게 바라봐 주세요. 비난보다 이해가 많은 사람, 판단보다 따뜻한 시선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마음도 자연스레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넓으면 세상이 따뜻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은 나만의 길이 있고 나만의 빛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14. 세상을 향한 탐험심을 잃지 않는 것. 이 나이에 뭘 더 본다고 이제 조용히 지내면 됐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요,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탐험심은 꼭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겪고 더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기에 지금 이 시기에 보는 세상이 훨씬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탐험이라고 해서 꼭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대단한 모험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 처음 가보는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혹은 오래전 가봤던 시장 골목을 다시 찾아가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작은 여행이고 마음을 일으키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첫째,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새로움을 찾아보는 눈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늘 가던 길도 다른 시간에 걸어보면 풍경이 달라 보이고 사소한 변화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지요. 둘째,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푸른 나무,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 한 마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거리의 작은 음악,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전히 너는 이 세상의 일부야. 라고요. 셋째, 이런 탐험은 마음을 젊게 해줍니다. 무언가를 처음 해본다는 감정, 처음 보는 곳에 가보는 설렘, 그건 정말 기분 좋은 떨림이고 그 떨림이 우리의 정신을 활짝 깨워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음은 조금 느릴지 몰라도 마음만은 얼마든지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 오늘 아주 작게라도 한 걸음 나가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15. 창의력과 호기심을 간직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창의력이라는 단어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이제 새로운 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요, 창의력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교육, 살림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발한 방법으로 헤쳐나온 경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창의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첫째, 창의력은 우리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반찬도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 평소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걸어보는 것, 혹은 손주와 새로운 놀이를 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뇌를 자극하고 생각을 넓혀주는 일입니다. 둘째, 호기심은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왜 이렇지?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는 사람은 삶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지루하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셋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글을 써보거나 스마트폰 앱을 배워보거나 처음 보는 기술에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것. 그 도전은 비록 느리지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창의가 아니라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한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는 아직 펼쳐보지 않은 가능성과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그걸 믿어주시고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시도가 삶의 마지막 계절을 얼마나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6. 배움을 멈추지 않고 지식을 넓혀가는 삶.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공부는 젊을 때 하는 거지. 이제는 머리도 안 돌아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은요, 나이 들수록 공부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배운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과 연결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라고 해서 꼭 책상 앞에 앉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며 새로 알게 된 사실 하나, 신문에서 낯선 단어를 찾아보는 것, 혹은 손주가 쓰는 말을 물어보며 세대 차이를 좁히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삶 속의 배움입니다. 첫째, 계속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젊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려는 마음은 그 자체로 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활력은 몸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요. 둘째, 배움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을 때, 은행 업무를 혼자 처리해낼 때 느끼는 뿌듯함,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만족감입니다. 셋째, 배움을 통해 세상과의 대화가 더 깊어집니다. 손주들과도 공감할 수 있는 대화가 생기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외로움도 훨씬 줄어들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배움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배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한 줄 책을 읽든 새로운 단어 하나를 외우든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생기 있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채워줄 것입니다. 17.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전엔 일이 바빠서 아이 키우느라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을 시간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지켜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외로우면 삶이 무겁게 느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관계 하나가 약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첫째, 의미 있는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줍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함께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관계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약속이 하나만 있어도 그날은 옷을 한 번 더 챙겨 입게 되고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설렘이 생기지요. 그 작고 사소한 움직임들이 우리 삶을 살아있게 합니다. 셋째, 관계는 지금 이 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를 곱씹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관계 속에서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사람을 새로 사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 문제나 거리,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 오래된 친구, 그들과의 인연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와 기억들입니다.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채워줄 것입니다. 18. 질 좋은 잠으로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깊이 잠들기가 참 어렵다. 자다 깨다 하다 보니 아침이 더 피곤해. 그 말 저도 공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잠의 질이 달라지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잠은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이자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잘 자야 머리가 맑아집니다. 낮에 아무리 건강하게 움직여도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 날은 몸도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짧아진 수면 시간 속에서도 깊은 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숙면은 정신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뒤숭숭하면 불안과 우울감이 쉽게 올라오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떨어지기 쉽지요. 반대로 잘 자는 날은 마음이 훨씬 여유롭고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면을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또한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 한 페이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정돈해 보세요. 조명이 너무 밝지 않도록 하고
방 안의 소음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구는 내 몸에 맞게 편안한 것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낮 동안의 활동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햇볕을 쬐는 습관은 밤에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람마다 잠의 리듬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잠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맑은 공기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8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식사부터 좋은 잠까지, 사람과의 관계, 배움, 마음의 평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까지, 이 모든 것은 단지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따뜻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이를 먹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장 깊고 넓은 계절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는 빠르게 달릴 필요도 남들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나답게 조용히 빛나면 되는 시기이지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따뜻한 대화 하나, 새롭게 시작한 취미 하나가 당신의 오늘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을 주고받고 지혜를 나누며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세요. 삶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건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가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당신의 내일은 더 환하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